자, 경찰 쪽에서 이제 완전히 이 반윤 태클을 탄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윤 태클. 네,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보다도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내란범들을 옹호해 왔고 내란 청산에 적극적이를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아마도 윤석열 때 심어놓은 이른바 경무관급 인사들, 이 똥무궁화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싹쓸이를 해내고 나니까 이 그동안 입을 닫고 있던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이제 억울한 속내들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야. 사실 이분들 굉장히 좀 어찌 보면 힘든 게 뭐냐면 얘네들이 계엄을 하면서 군인 동원하는데 이게 눈치 보이고 시각적으로 어려우니까 사실은 경찰을 먼저 동원을 해갖고 초반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어요. 국회 막았잖아. 근데 그 공을 들인 거에 비하면 쉽게 말해서 술도 한 번 안 사줬고요. 우리 라면도 안 끓여줬고 김치찌개도 안 끓여줬고 그냥 당일날 오전에 갑자기 불러가지고 전화 5차례 하면 갑자기 불러가지고 야 조금 이따 개엄할 거야. 니네 가서 국회 다 막고 저기 국회의원들 오는 거 다 체포해. 이게 말이죠. 조금만 더 이 계엄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내지는 그 위상을 좀 생각을 해주는 의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는 일 안 시키거든. 최소한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사도 물어보고 내가 잘 되면 한 자리 죽게부터 시작해갖고 회유도 하고 보상도 해야 되는데 유독 이 경찰들한테만은 그날 당일날 그 주장이 그렇기는 하지만 당일날 뜬금없이 불러서 니네가 가서 국회 막아. 국회의원 체포해. 그러니까 국회 막고 국회의원 체포하는 것들을 하찮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불법적인 명령을 정말 성의 없이 내린 거예요. 윤석열 선거 나오기 전에도 그 경찰에 대한 인식은 시다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내란에서도 사실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갖고 국회의원 체포에 동의를 하고 참가를 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게임이었어. 근데 너무 경찰을 시다발이로 한 거지. 왜냐하면 본인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찰들이 경찰을 어떻게 보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검찰이 근데 그렇게 봅니다, 경찰을. 그래서 200대가 넘는 버스를 그 단기간에 공원을 해갖고 국회에 동원시키고 이런 것까지는 설마 하면서 그때는 안 믿었다잖아. 개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정도 생각만 하면서 일단 시키니까 준비는 한 건데 막상 개업이 터지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내가 이러다가 나중에 독박 쓰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체포를 안 했다는 거죠. 국회의원 체포를 시키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합니까, 그거를? 근데 그때 생각이 빡이 돌아갔고 야 내가 이거 잘하면 나중에 경찰청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는 거지. 그러면 다 죽는 거지. 아무튼 윤석열이 대충 써서 준 이것도 성의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대충 작성해서 준 A4지 문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안에 일을 이것저것 많이 시켰더구만. 네. 관련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지난 1일 재판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그 배우자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석열의 호출로 대통령 안전가옥에 이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둘이 불려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경찰 동료 만찬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비상계엄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놀랬다고. 그걸 당일날 알려주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김용현이가 그 얘기 후에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을 건넸다는 거예요.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적인 문서라고 보기에는 다소 조잡한 수준의 형식이었고 라고 김건희가 써줬나? 예. 자, 아니 왜냐면 김용현이 컴백이기 때문에 딴 놈이 작성해서 날렸을 거라고 하자. 모두도 작성을 못 한대잖아 컴퓨터로. 네, 그걸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논문도 베껴 쓰시는 분이 그렇게 대충 썼을 리는 난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궁서체로 필요한 내용만 어떤 문서의 형식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타이핑하듯이 준 거예요, 내용을. 그렇죠. 그러면서 뭐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식으로 쭉 써 있었고. 그러니까 10시에는 국회로 가고, 그렇지. 11시에는 민주당사를 민주당사. 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챙겨가지고 공간으로 가서는 협탁위에 놔뒀는데 그 아내가 집안을 오가는 과정에서 종이를 봤는데 그 안에 MBC와 꽃이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MBC가 꽃 배달을 하라는 내용이었겠죠. MBC는 제가 아는 언론기관인데 무슨 꽃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래서 꽃이 뭐야?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꽃집이야, MBC 앞에. 여론조사 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성의가 없는 게, 김어준 총수의 지금 있는 사옥하고 여론조사 꽃은 다른 데거든요.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데가 아니거든. 그래요? 네. 몰랐네. 아니에요? 같이 쓰는 걸로 같이 알고 있는데. 쓴다고? 네. 같이 쓰는 거야? 아무튼, 그러면, 여론조사 꽃하고 이거를 같이 해갖고 간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이거를 갖다가,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여론조사 왜 언론사들을 다 표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지. 뉴스 공장이 아니라 꽃이라고 했다는 거지. 왜 꽃이라고 그냥 김어준 하든지, 털보하든지, 어준 TV 많잖아. 쓸 수 있는 표현이 뉴스 많은데. 공장이 사실 뉴스 공장이 제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이름인데 왜 뉴스 공장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론조사 몰랐을까? 꽃이라고 그 했을까? 프로가 누가 하는 다 알죠. 뉴스 공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는 프로인지. 우리 방송도 송작가 TV인데 다 손작가라 그러고 막 송작가라 그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방송은 보지만 프로 이름을 몰라갖고 그런 거 아닐까? 진짜? 그러니까 꽃이라고 하는 거 자체를 던져놓은 거 보면 내가 볼 여론조사에 때는- 관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론조사 꽃을 가서 깽판을 치고 나서 그렇게 하면은 야 여기가 여론 조작한 데야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차피 지금 선거 조작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 공장,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공격한 게 아니라 불법한 선거 조작을 한 내지는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꽃을 친다는 왜냐면 입장으로 가라는 거지. 늘 생각하면 걔들이 생각하는 대로 방식대로 해야 돼. 왜냐면 명태균이가 했던 게 있잖아요. 여론조작. 여론조작을 했잖아. 근데 그거를 저 새끼들도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나는 걔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정말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맨날 머릿속에 똥밖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남의 똥밖에 안 보는 새끼들이야 진짜 아주 그냥 인생을 개차반으로 사니까 남들도 개차반으로 살 거야. 혹시 그 꽃이 플라워는 아니었을까? 플라워 오빠? 응. 설마요. 플라워 오빠 설마요. 예. 플라워 오빠 잡아다가 일찍 하라고 해가지고 요거 했다고 플라워 오빠 잡아다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 아무튼 어찌 됐거나 요런 내용의 지시 문건을 줬고 부인이 이걸 보고 이걸 찢어버렸다는 게 난 더 저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걸 찢어버렸다는 얘기는 암묵적으로 남편한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다가 다 죽어. 집안 작살나. 이런 의사를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출동을 했잖아. 근데 난 너무 웃긴 것도 그래요. 우리가 보통 내 남편이 정말 고위직이야. 뭔가 공문 같은 걸 받아온 것 같아. 그 안에 위험한 내용이 있다고 해도 이거 하지 말아요라는 말을 하지. 이딴 거 하면 안 돼! 이러고 찢어버리나? 공문인데? 어디 그래도? 숨겨놨겠지 뭐.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조지호 청장의 아내도 약간 김건희과인가? 그리고 그렇게까지. 그리고 아니, 부인이 왜냐면은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 것도 그래요. 왜냐면 문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부인이 안 찢었으면 문건이 무사히 있으면 부인이 증언하러 나올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가 나와서 직접 네 손으로 찢었으니까 네가 찢었다고 말하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계엄 증거 훼손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문건이 존재했다고 하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인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다들 참 말을 잘 들어. 그건 부럽다라고.
그러니까 와이프들의 권한이 그 정도야? 공문서도 막 찢어버릴 정도로? 뭐 공문서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아니, 공문서는 아니어도 김용현한테 직접 받아온 거잖아. 그렇지. 대통령하고 사실상 쿠데타 2인자가 준 문건인데 내가 안 나가 걸고 아예 출동을 시킬 건 출동을 안 하고 했으면 모르는데 일단 출동은 일단 시켜놓고 문건은 나중에 찢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잘 된 다음에 자기가 뭔가 이걸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이게 당시에 찢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찢지 않고 나중에 이거 실패했을 때, 야, 씨, 찢어버려. 이러고 그렇지. 찢은 거야?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겠다 싶어서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리고 듭니다. 뭐 MBC도 있고 꽃도 있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사실은 비상계엄을 틈타가지고 자기한테 안 좋은 역할을 하는 MBC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여론조사 기관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가 광화문 시위할 때 전국의 기동대들이 거의 한 500대 가까운, 550대 가까운 버스를 끌고 와가지고 안 막아도 되는 길까지 다 막으면서 뭔가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자주 했단 말이에요. 그냥 동네 상황 행진하고 굳이 충돌할 필요 없고 사람들 필요 없는데 보면 550대 넘는 버스들이 나중에는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쪽 막 그 광화문뿐만 아니라 서울역 뒤쪽에까지 버스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찰들을 동원하는 훈련들을 이미 하고 있었어. 계엄 전에. 그래서 국회에만 출동된 게 220대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1,800명이 왔다는 거야. 그러면 평상시 훈련대로 만약 500대를 동원했다고 하면 최소 2,500명 정도의 경찰 인력이 국회 말고 다른 데도 가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어디? 지금 여기 얘기한대. MBC든 꽃이든 뭐 다른 SBS는 아예 안 갔다 그러더라. JTBC를 갔다 그랬지. 경향 한겨레도 있었다고 그러고. 애초에 이런 쪽으로 경찰 병력을 추가로 배치해갖고 보내라. 또는 압수수색하고 그쪽을 폐쇄해라라고 하는 명령도 추가로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게 돼요, 이거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분노를 안 하는 게 나는 너무 짜증이 나요. 여론조사 기관은 둘째 치더라도 언론 기관을 침탈하려고 했잖아. 계엄 세력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무슨 계엄이 뭐 계엄 내란이 아니라는 등 그런 걸 언론에서 받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언론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 재판정, 김용현 재판정에서 그 당시에 국회로 침입했던 군인들에 대한 동선 CCTV 각종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 아까 방송 서두 중간에 얘기했던 버스를 타고 미리 들어왔던 군인들에 대한 숫자나 증언이 아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CCTV 분석에 의하면 최초의 군인들이 이 지휘통제 통과한 시간, 통과한 시간이란 말이죠. 이 통과한 시간이 새벽 1시 16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 사진이죠. 네. 요때. 결과적으로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네. 윤석열이 이 지휘통제실 출입문을 통과한 시각은 새벽 1시 16분 20초에서 22초 사이,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지 15분가량 지난 시점입니다. 윤석열은 의결에 따라 계엄군이 철수했다고 했지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그 시간에 합참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려고 한 거야. 왜냐하면 계엄 해제가 발표가 나는 순간 윤석열이가 굉장히 허탈해했다고 합니다. 멘붕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정해 두지 않은 거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으로 모여서
표결을 해제를, 통한 합법적인 해제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 전에 안 들어갔냐, 왜 그 전에 못 잡아냈냐, 아니면 정문에서 왜 못 막았냐에 대해서 온갖 생각들이 다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거 성공시켜놓고 난 다음에 이제 지상군 출동시키고 막, 전역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런 거 지금 구상해야 되는데, 해제가 돼버린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멘붕이 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김철진 국방부 전 보좌관, 국방장관 보좌관이 윤석열이 대화하던 도중에 국회 법령집을 찾아가지고 요걸 가져다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되고 나서 법령집 찾아서 한 번 더 하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결국에 사형 2번이야, 이 새끼는. 근데 계엄을 한 번에서 해제가 되면 바로 또 해도 문제가 없나? 요런 걸 연구하려고 한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법령집을 그런 생각이 왜 찾아? 들어요. 그러니까 고무줄로 목 한 번 매달고 총살형으로 한 번 더 죽이자. 진짜 나쁜 놈의 시기 아주 그냥. 고무줄과 비비탄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비비탄 진행을 좋네요. 했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이분이 그 전에도 6월에도 증언을 한 게 있어요. 국방부 장관한테 국회 몇 명 투입했냐? 라고 물으니까 김용현이가 500여 명 정도라고 답을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 이제 어떡할 거냐? 라고 말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비상계엄이 무슨 뭐 경고계엄이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김용현이가 노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 라고 말했다는 부분도 진술을 했죠. 자, 여기에서 노상원이가 헤드쿼터니까 이번 계엄을 지휘하고 이 모든 그림을 그린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 상황에서 제2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자, 추가 병력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에 있는 병력 외에, 이제 기존 병력은 안 하니까 국회의원 체포도 아니고 시민들하고 싸우지도 않으니까 새로운 병력을 밀어 넣을 수 있는 모종의 아이디어를 원했을 거예요. 문제는 이미 계엄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추가로 올 수 있는 부대 정도는 이 인천 쪽에 있는 이 공수대대 아니면 일산 백마 부대 요거 정도 외에는 동원할 만한 부대가 추가로 없었다는 거고, 이미 그 부대들이 다시 이 출동해갖고 들어오는 과정 중에는 너무나 많은 신인들과 차량들이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초기 진입 실패로 이어갖고 추가적인 인력을 늘리는 방식이 부족했다는 거지. 방법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서강대교에 머무르고 있었던 차량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하고 대처하고 있었던 특전사 부대 같은 쪽이 미친 척하고 그때부터 발표를 하고 지랄 연병을 했으면 유혈 사태가 있더라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미 지휘관과 현장 군인들이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그만두고 나가버리는 순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과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중과부적이었다라고 얘기를 김용현이가 했다고 하죠. 김용현은 법정에서 뭐 난립니다. 손아트. 사람들한테 미친 손아트 새끼. 하고 있고, 따봉도 하고 있고, 신났어. 아주 그냥. 이거 아니, 방청석에 앉은 아직도 사람들한테. 자기가 심어놓은 놈들이, 고속구석에 심어놓은 놈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뭔가 자기들을 지켜내줄 수 있다라고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조의대 믿고 있는 거예요. 조의대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신나게 막. 근데 여기에 따봉하고 특별재판부가 들어서고, 그 정부의 TF를 통해가지고 내란 참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1월 달까지 끝나게 되면 그때 가면 상황 완전히 달라집니다.